안녕하세요.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온라인 게스트 토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상영작 복명주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복명주공을 연출하신 김기성 감독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복명주공 김기성 감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일단은 저희 관객분들을 위해서 정식으로 인사말 그리고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명주공을 연출한 김기성 감독입니다. 네, 복명주공은 저의 첫 작품이었고요. 이렇게 서울건축영화제에 초청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복명주공은 청주의 1세대 아파트라고 들었습니다. 감독님 고향이 청주시죠? 네, 제가 태어난 곳이 이제 청주이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계속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복명주공 아파트 이야기를 알게 되셨고 또 어떻게 이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작품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청주에 복명주공 아파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언론이나 보통 이제 그런 뉴스를 통해서만 이렇게 접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곳을 가보게 되었는데 이게 다른 아파트 단지와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영화 하기 전에 이제 미술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주로 주제가 좀 사라져가는 것들이나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한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연장선에서 좀 이 아파트를 좀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주공 아파트의 외양은 전국이 다 거의 비슷하고 거의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 주공 아파트에 대한 기억을 다들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 속 주공 아파트 하나가 복명주공이 없어지는 이 광경을 바라보는 일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우리의 어떤 기억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 사라지는 것 같은 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영화 속 이 복명주공 아파트의 거주민 분들은 너무 이렇게 활발히 교류하시고 서로 잘 아시고 하나의 마을 공동체 같은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이런 현장을 목격하는 일이 또 굉장히 아쉬운 그런 일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감독님께서 포착하시고 싶으신 부분이셨나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그 복명주공이라는 곳에 갔을 때는 그 건축적인 부분에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흥미가 많이 갔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곳에 이제 꽃이 자라기 시작하고 나무가 울창해지기 시작하면서는 좀 자연스럽게 이제 나무 쪽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됐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복명주공을 계속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이제 그곳에 사시는 이제 주민분들을 이제 계속 만나게 되고 이제 그분들의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관찰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명주공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 단지와는 조금 다르게 주민들 간에 또 이런 교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잦았던 것 같고, 또 실제로 과거에 어떤 그런 생활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좀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도 지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영화에서 또 인상 깊은 지점은 단순히 건물이 붕괴되거나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나무나 꽃이 베어지는 현장, 그리고 옮겨 심어지는 현장 이런 것들을 같이 포착을 하셨는데요. 그 관련된 의도와 그 뒷이야기들을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복명주공을 방문했던 때는 이제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꽃이 피기 전이어서 사실 그렇게 울창하고 뭐 이런 풍경은 아니었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방문하다 보니까 이제 꽃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복명주공 첫 장면에 이제 버드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좀 건물보다 훨씬 큰 수영의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마치 옛날 마을의 당산나무처럼 큰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좀 그 부분에 좀 인상을 많이 받게 됐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촬영을 갈 때마다 좀 이제 더울 때 같은 경우는 그런 나무 그늘 밑에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복명주공의 그런 나무들이 특히 그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로 좀 이렇게 전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나무가 뭐 이렇게 잘리는 것부터 해서 새로 옮겨 심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좀 잡고 싶었습니다. 네. 그 등장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좀 협조적이셨나요? 그 인터뷰 하신 분들이나 영화에 이제 캐스팅을 하신 분들을 선정하신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복명주공이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로 좀 문서를 좀 알아왔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복명주공에 이제 갔을 때는 그 마지막 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떠나시기도 하셨고, 또 마지막까지 남아 계셨던 분들도 그런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좀 많이 지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달관하신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촬영을 다니면서 좀 인터뷰 섭외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드렸을 때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거리를 많이 두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거부감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표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한 번, 두 번 계속 만나면서 카메라 없이도 가서 뭐 이것저것 좀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경계를 푸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해요. 더 많은 주민분들이 계셨을 때 제가 시작했다면, 아니면 조금 더 주민분들하고 더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면 좀 더 이야기가 많이 더 풍성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좀 그 거리를 좁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만큼 또 나중에는 또 주민분들께서도 편하게 또 해주셔가지고 제 영화에 이렇게 좀 협조적으로 많이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복명주공을 떠나셨는데 서로들 사이가 이제 예전 같지는 않으시겠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제 이사를 대부분은 그 복명주공이 있던 곳에서 멀리 안 가셨어요. 반경 5km 내외 뭐 다른 아파트나 단독주택 이쪽으로 많이 가셔서 지금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마주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 주민분 같은 경우는 그 이웃들하고 몇 분이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은 좀 다른데, 그래서 좀 이사하실 때도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사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사를 가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자주 만나 뵀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잘 안 만나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도 뭐 이렇게 되게 가까운 동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복명주공에서 살 때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는 못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이사까지 같이 계획할 정도시라면 복명주공에서 그리고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얼마나 돈독한 사이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감독님께서도 청주가 고향이라고 하셨는데요. 감독님의 집은 어떠세요? 고향집이 아직 그대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청주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집은 아직도 이제 그 자리에 있는데, 저희 동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로등도 없는 그런 농촌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포장이 되고 주변에 이제 한두 채씩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좀 많이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동네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복명주공을 촬영을 하면서도 옛날에 그런 마을, 저희 동네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마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제가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명주공에도 뭐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상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제가 주목했던 점은 이 영화는 사실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상실의 과정을 굉장히 따뜻하게 천천히 응시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영화를 계획하시면서 이런 템포와 분위기를 어떻게 구상을 하셨던 건가요? 우선은 제가 복명주공을 갔을 때 느꼈던 어떤 그런 제 개인적인 느낌이 좀 많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복명주공 같은 경우는 뭔가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한 차례 좀 지나가고 이제 좀 정리된 상황에서 주민분들도 많이 떠나시고 굉장히 좀 한적하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그런 재건축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뭐 어떤 그런 이슈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이 복명주공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들을 최대한 이야기로 좀 이렇게 담아보려고 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이라든지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것들이 너무 부각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복명주공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에 묻히지 않게 너무 부각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유럽에서 미디어 아트를 전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매체인데요. 어떤 유럽에서의 경험이시나 미디어 아티스트로서의 경험이 영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신지 또 그 두 매체를 다르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뭐 미술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 작업을 하거나 어떤 처음 이제 구상을 하고 그걸 이제 전개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은 매체가 갖고 있는 그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술 작업을 하면서도 항상 가졌던 생각이 작업에 정의를 내리거나 답을 찾는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좋은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관객들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답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의문문을 달아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전공하면서 같은 학교에 이제 영화과가 있어가지고 그쪽 이제 영화과 동기들이나 그렇게 선후배 분들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시나리오 쓰는 거를 취미 삼아 했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그런 모임 같은 것들에 많이 참석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언젠가 좀 영화를 좀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돌아와서 이제 작업을 하던 중에 이제 복명주공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돼서 이거를 좀 그 영화로 처음 작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작업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어떤 기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른 스태프들도 또 이제 계속 같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꾸려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경험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다행히 또 저희 프로듀서님께서 좀 잘 그런 부분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수월하게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복명주공을 촬영을 하시면서 뒷이야기, 재미있었던,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 관객분들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 영화에 이제 그 사진 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식물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촬영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복명주공을 이제 계속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뭐 어제 왔다 간 그 사진 찍는 사람들하고 같은 팀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제 매주 와서 그렇게 찍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언제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정말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고 계시고 또 주민분들 만나서 뭐 되게 이렇게 밥도 같이 해 드시고 그렇게 살구나 이런 과일 같은 것도 같이 따고 뭐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되게 흥미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떻게 그분들을 좀 제 영화로 좀 이렇게 끌어들일까를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그런 기록들이 제가 복명주공을 가서 기록하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식물하시는 분들도 복명주공에 이제 베어질 나무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어딘가에 다른 곳에 심어서 그거 복명주공이라는 곳을 좀 기억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하시는 거여서 어떤 그런 저와 그리고 그 식물하시는 분 그리고 사진 찍는 분들의 모든 그런 기록하는 행위가 방식은 다르지만 그 행위 자체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좀 섭외해서 같이 이제 작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상하고 계신 작업이나 앞으로의 작업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이렇게 늘어놓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청주에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청주의 여러 현상들이나 아니면 여러 공간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음 작품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찾아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원래 환경조각을 전공을 했거든요. 미디어 아트를 하기 전에 원래 한국에서는 환경조각이라는 것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청주에 있는 어떤 그런 공공 조각품, 공공조형이나 이런 공공미술과 관련된 걸 한번 기획을 해서 기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그런 공간에 대한 관심이 지금 복명주공예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이번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초대돼서 제 영화를 관객분들에게 선보이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작품들을 보면서 도시와 그리고 건축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명주공을 포함한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작품들은 언제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감독님? 네, 복명주공 영화는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시네큐브 광화문과 네이버 TV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오늘 소개해드린 복명주공을 포함한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모든 작품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이 자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김기성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